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이고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둘 다 친환경 차량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온실가스 문제로 인해서 인류는 이산화탄소인 CO2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를 대표하는 테슬라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도 흑자를 냈었죠. 흑자의 내용을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해서 번 돈이 아닌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서 흑자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아트 클라이슬러의 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못 맞추면서 수천억의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게 된 것이었죠. 이 정도라면 배기가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겠죠.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뒤에 커다란 박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현재는 유로 6죠. 이제 조금 지난 2025년도에는 유로 7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의 자동차 제조사에서 유로 7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제조사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한편에서는 내연기관의 파국이라는 표현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출가스,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동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될지 채널에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의견을 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알려드린 상태이고요. 반대로 여러 채널에서는 절대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단 출시가 힘들다는 의견을 들어보면 단순 변경 버전인 페이스리프트에서 디자인 요소를 제외하면 엔진이나 플랫폼 등이 개선된 사례가 거의 없었죠.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단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분명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경험보다는 상황을 근거로 제 의견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온실가스, 즉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심각성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약 3년 뒤인 풀체인지까지 버틴다는 점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현대차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제 생각임을 서두에서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작년 초였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이전부터 알려드렸는데요. 이 당시에도 여러 채널에서 페이스리프트의 플랫폼이 변경된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 더 많았죠. 상황을 본다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알려드린 것인데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테스트 차량을 볼 때마다 열심히 하체를 분석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채널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참 욕을 많이 먹었죠. 페이스리프트에서 플랫폼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으니 말이죠. 결론은 페이스리프트지만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미리 알려드릴게요.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자동차 시장과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분을 알면 되는데 적용될 가장 큰 이유라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 5위죠.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는 약 14% 수준으로 글로벌의 평균을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전체 OECD 회원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10위에 이르는 좀 위험한 상황이죠. 다만 아직까지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감축 부과 대상에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언제든지 감축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백억 또는 수천억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죠.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기존 차량은 아니더라도 새롭게 출시될 최소한 신차부터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특히 작은 엔진을 가진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당연하겠지만 큰 엔진을 가진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차량 중에서 판매가 잘 되는 차량에 대해서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배출가스가 덜 나오는 전기차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팰리세이드가 당장 전기차로 만들어서 출시될 수는 없겠죠.
팰리세이드는 국내 대형 SUV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이면서 해외에서는 국내보다도 오히려 더 판매가 많이 되는 차량이죠. 수요보다 생산이 적다 보니 대기하고 구입하는 차량인데 현대차의 대표 SUV로 비호감 디자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산타페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의 효자 SUV로 평가를 받고 있죠. 내년에 페이스리프트로 출시가 된다는 가정하에 최소 3년 뒤에 풀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 배출가스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쩌면 현대차 스스로 팰리세이드의 판매량을 제한할 상황까지도 발생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풀체인지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풀체인지 시기에는 이미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시기죠. 유로7 배출가스 규제가 2025년이지만 엔진 및 후처리 장치의 기술력이 유로7을 못 따라가는 것도 한 가지 이유죠. 그래서 제가 채널에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요점은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올렸는데요. 4,700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과반수가 훨씬 넘는 73%가 적용될 것 같다라는 소중한 의견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도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왜 하이브리드야? 이거부터 알아야겠죠?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말하면 연비가 좋은 자동차죠? 친환경 차량이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동력을 갖춘 자동차죠. 즉 내연기관을 대표하는 폭발과 압축을 반복하는 팡팡 터지는 엔진 외에 별도의 동력이 제공되는 차량인데요. 별도의 동력이 내연기관을 보조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는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이 부분 그냥 짧게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고요. 최신 차량에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K8에 적용된 방식이죠. 두 번째는 유럽을 대표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국내 투싼도 이 방식으로 유럽에 수출이 되고 있죠. 세 번째는 커다란 배터리를 장착한 플러그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진처럼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데 충전을 한다는 말 자체가 내연기관의 엔진 도움 없이도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대차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 풀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량을 국내에 선보였죠. 하지만 현대차는 유럽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자동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분 상품성 변경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면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고급 수입차인 벤츠나 아우디와 같은 차량에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죠. 또한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출시를 했죠.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내연기관 종식을 선호했던 볼보의 차량도 XC90을 포함해서 다양한 차량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사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출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는 조금 생소한 방식이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제조사 관점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벤츠 E클래스의 일반 차량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차량의 구조를 보면 별 차이가 없죠. 기존 12V 배터리 위치에 48V 배터리가 추가되었을 뿐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조가 간단하다는 점인데요. 즉 기존 차량을 가지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겠죠. 풀 하이브리드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배터리가 별도로 필요하죠. 따라서 추가적인 구조 변경이 필수입니다. 팰리세이드처럼 페이스리프트라면 구조적인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배출가스까지 줄일 수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것 같아요. 이러한 추측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는데요. 최근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영상에서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죠. 제네시스 브랜드는 그동안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동화로 넘어간다고 밝혔지만 전기차가 대중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즉 대형급 제네시스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되는 기술이 시간 차이를 두고 현대와 기아에 적용되죠. 따라서 이번 영상을 요약한다면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또한 투싼 같은 차량은 유럽 시장에서 이미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제 생각이고요. 추정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공식 입장이 확인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만약 확정 소식이 들린다면 연비나 성능을 포함한 각각의 장단점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